늦은 오후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낡은 인쇄소의 간판을 흔들며 금속성 소리를 냈어요. 한철수는 어깨에 걸친 낡은 코트를 여미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인쇄소는 더 이상 기계 소리도 손님 발길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마지막으로 남은 거래처마저 계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비톡촉 전화를 피하기 위해 핸드폰 배터리를 뺐고 종이 상자 위에 몸을 웅크려 앉았습니다. 안쪽 벽에는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아직 붙어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철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에 쥔 차키를 내려다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자. 그날 저녁 아내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철수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남 준호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가족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준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결국 냉정하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 한마디가 철수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며칠 뒤 아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엔 가족 몇 명만이 참석했습니다. 준호와 동생 지우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철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후로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집안의 가구를 하나둘 팔며 시간을 버텼어요. 사람들은 그가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어느새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남은 것은 빛 독촉장뿐이었습니다. 철수는 한밤중에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폐지를 모으는 사람들 틈에 서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은 트고 갈라졌고 숨은 짧게 끊겼어요. 하지만 그에게 남은 선택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길가에 구겨진 상자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건물 사이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오랜만에 별 하나가 보였어요. 그는 손을 들어 별빛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아직은요. 그날 이후 철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폐지 더미를 실은 수레는 무겁고 덜컹거렸지만 그는 한 걸음씩 묵묵히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 사이에서 그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노인이 되어 세상 구석에 묻히듯 살아가던 철수의 삶은 다시는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운명은 천천히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10년 후 그가 길모퉁이에서 마주치게 될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늦가을의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거리에 쌓인 낙엽이 발끝에 흩날렸어요. 한철수는 허리를 굽혀 종이박스를 수레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수레는 삐걱거렸고 낡은 바퀴는 매번 도로 턱에 걸릴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를 지나쳤습니다. 누군가 그를 힐끔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에는 무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무관심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로 사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손끝은 검게 거칠어 있었고
구겨진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그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길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한 대 멈춰 서 있었고 안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의 주인은 그의 장남 준호였습니다. 1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버지의 허름한 옷과 무거운 수레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설마 아닐 거야. 그는 속삭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늘 가던 길을 향해 폐지를 사주는 고물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종이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전 가족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그 사진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철수는 무심히 그 사진을 매만지며 잠시 웃었습니다. 다들 잘 있겠죠? 그 말은 바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 안에서 손으로 핸들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어요. 그는 수차례 문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지금 가면 뭐라고 해야 하지? 마음속에서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그 어느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철수는 도로를 건너며 신호가 바뀌는 걸 기다렸습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아버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수레를 지탱하느라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의 기억 속 어린 시절 무거운 인쇄 종이를 들던 아버지의 뒷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아버지 준호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철수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멀어져 있었고 준호는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철수는 동네 고물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게를 재고 몇천 원 남짓한 돈을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에 들러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길모퉁이의 낡은 벤치로 향했어요. 거기엔 3명의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철수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빵이에요? 그래, 따뜻한 빵이에요. 철수는 웃으며 봉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눈앞의 장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린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세상을 안아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거대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버린 아버지였나?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정장 대신 어제 입었던 캐주얼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지도 않은 채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 속에서 낯선 자신을 본 듯했습니다. 전날 본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수레를 끌던 뒷모습,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아버지였을까? 그는 중얼거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도 철수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골목에는 고요한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고시원 문을 나서며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병 대신 캔을 모아야겠어요.
작은 계획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끌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의 자갈이 사각거렸습니다. 철수는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은 잔잔하고 단단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차를 몰고 어제의 그 거리로 향했습니다. 출근길에 차들이 그를 앞질러 갔지만 그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나타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눈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길모퉁이, 고물상, 벤치, 그리고 어제 빵을 나눠주던 장소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잠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게 앞에서 상자를 정리하던 상인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아, 그 노인 말이죠? 새벽마다 와요. 아이들 먹을 거 산다고 늘 웃고 다니던데요.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는 곳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으며 좁은 골목길을 따라갔습니다. 벽에 붙은 전단지들이 찢겨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끝에서 허름한 고시원이 나타났습니다. 간판엔 희미하게 한빛 고시원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좁은 복도 끝, 철수가 낡은 방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철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돈 봉투를 꺼내 정리했습니다.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고아원 후원금, 이번 달 마무리. 그 돈으로 뭐라도 사드시지. 준호는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꾸짖음이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 믹스를 타 마셨습니다. 컵은 금이 가 있었지만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설탕을 반 숟가락 덜어 넣었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마치 하루를 견딜 힘을 다시 얻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한쪽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속으로 되뇌던 그 순간 누군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철수 어르신, 아이들이 또 보고 싶대요.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가야죠. 그 말에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서 햇살이 쏟아지고 철수는 손수레를 잡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 마당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달려나와 그를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우유 있어요? 그럼요, 우유도 있고 초코빵도 있어요. 그 웃음소리에 준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를 봤네요. 늦은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았어요. 철수는 거친 기침을 참으며 벽을 짚고 걸었습니다. 숨이 점점 짧아지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폐지 더미를 팔아받은 돈을 주머니에 넣은 채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감기겠죠.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검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철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말기 폐질환입니다.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철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주름진 바지를 쓸어내렸습니다. 의사는 추가 치료를 권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요. 그 한마디에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던 철수의 뒷모습은 더 작고 구부정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그의 모자는 젖어 내려앉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는 수레를 끌며 길을 걸었습니다. 갈 곳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고아원이었죠. 아이들이 문 앞에서 철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비 맞았어요?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그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가빠서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원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그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에 가보셔야죠. 다녀왔어요. 결과는 뭐 괜찮아요. 철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슬퍼질까 두려웠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습니다. 상사의 목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이 맴돌았어요. 오늘은 어디 계실까? 그는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료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는 서류를 덮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그 거리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앞을 지나자 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라면 아까 병원에 갔어요. 기침이 심해서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접수처에 이름을 대자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수 어르신요? 방금 퇴원하셨어요.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뛰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 위로 그의 발소리가 퍼졌습니다. 병원 앞 골목을 돌아서자 멀리서 한 노인이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 등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빗소리에 묻혀 그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수레 손잡이를 꼭 쥐고 몸을 기울여 걷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등에 지고 있는 사람처럼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두려움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철수는 고아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젖은 종이봉투에서 빵이 흐물흐물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조금 무거워서요. 철수는 아이들에게 빵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눈가에서 눈물과 빗방울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병원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희미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철수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놓인 봉투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 조금 남았을 뿐이에요. 그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잠시 뒤 고아원 원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아이들이 걱정이 많아요. 다들 보고 싶다고 하네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라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돈은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원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이미 끝났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시각 준호는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교통신호가 바뀌기도 전에 차를 세우고 뛰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면회 중이세요. 문틈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왜소했습니다. 준호는 손잡이를 잡고 멈춰섰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걸 알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망설이는 사이 철수는 원장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볼게요. 오늘은 햇살이 참 따뜻하네요. 모든 게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빛이 철수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놈들도 잘 살고 있겠죠. 그 한마디를 끝으로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원장은 손을 모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 안은 오직 심전계의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준호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듯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들어오세요. 준호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차가운 손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가족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준호는 손이 떨리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몇 줄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너희가 밉지 않다. 다만 내가 웃는 얼굴로 다시 세상을 보길 바랄 뿐이다. 가족은 멀어져도 마음은 함께 있단다. 글씨마다 땀과 눈물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이해했어요. 병실 밖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고요한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철수가 항상 쓰던 낡은 모자가 바람에 흔들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굽혀 그것을 주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모자의 따뜻한 감촉이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오래도록 그 모자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닥 위에서 낮게 울렸어요. 영정사진 속 한철수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은 차갑게 식은 국화 한 송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이 텅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장례식장 안에서는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동생 지훈과 아내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울음을 참으려 고개를 떨궜고 지연은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들 곁에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관계자들, 노숙자 쉼터 직원들, 그리고
낯익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차례로 헌화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아이가 작은 손으로 국화를 내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프지 마세요. 그 말에 지연은 참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안아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아버지는 무능하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를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원장은 영정 앞에 서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철수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맡기신 겁니다. 가족분들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철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준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형, 이제 그만 울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눈물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다시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분이 하시던 일을 이어가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폐지를 모으던 노인 몇 분이었어요. 그들은 구겨진 손으로 국화를 내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 덕에 살았어요.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영정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믿던 세상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준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빈 장례식장 안에서 그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향이 다 타들어가고 연기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 끝에는 어딘가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국화 한 송이를 손에 들고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이제야 정말 아버지를 보내드리네요. 그가 문을 나설 때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빗방울은 멎었고 공기 속에는 은은한 꽃향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곳을 떠나며 세상에 마지막 인사를 남긴 듯 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도시의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준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양손에 작업용 장갑을 끼고 오래된 간판 앞에 섰어요. 한빛 재활용센터 그가 새로 연가게였습니다. 문 옆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의 수익 일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용됩니다. 준호는 그 문장을 쓰면서 오래 고민했지만 결국 아버지가 남긴 말처럼 정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낮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가게 안은 좁고 어수선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철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그 옆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준호는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들이 335 가게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고아원에서 봉사를 나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뭐 도와드려요? 박스 정리부터 해볼까? 준호는 웃으며 장갑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지연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웃는 게 많아졌어요. 준호는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웃어야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진다고요. 한편 동생 지훈도 이를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간단한 점심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 고물상 사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처음 봐. 준호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일을 찾은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무거운 상자를 옮겼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땀이 배었지만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거리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재활용센터 앞에 낡은 손수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가 생전에 쓰던 바로 그 수레였습니다. 준호는 수레의 손잡이를 닦으며 조심스럽게 명패를 달았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수레. 글씨는 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곁에서 미소 짓는 듯 했어요. 그날 오후 낯선 노인이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사주실 수 있겠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레 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놓으세요. 아버지 수레가 아직 멀쩡하답니다. 노인은 잠시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 아드님이시구먼. 좋은 일 하신다더니.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니까요. 저는 그냥 이어가는 것뿐이에요. 해가 질 무렵 아이들과 노인들이 하나둘 떠나고 골목이 고요해졌습니다. 준호는 문을 닫기 전 벽에 걸린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보셨죠? 그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먼지 낀 공기 속에서도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불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돌아봤습니다. 수레, 아이들, 사진, 그리고 웃음. 모든 것이 아버지의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철수의 미소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아원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실어왔어요. 벽 한쪽에는 한 장의 편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철수의 손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들이 편지 앞에서 합장을 하고 아이들은 나직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다녀올게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맑은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벽에 걸린 편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잘 살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꾸러미를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시겠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모두 이렇게 웃을 수 있잖아요.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로 뛰어나가자 고요가 잠시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철수의 사진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그 빛을 따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틈이 보였고 바람은 포근했습니다. 고아원 마당 한쪽에는 새로 세워진 작은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회색 돌 위에 새겨진 문장은 단 한 줄이었죠. 사람을 버리지 않은 사람.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그 앞에 서서 꽃을 놓았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글씨 아저씨가 쓰신 거예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남긴 마음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념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는 종이약 한 마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종이약을 접어 하늘로 던지자 그것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높이 올랐어요. 준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보이시죠? 당신이 남긴 세상이에요. 지연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그분의 길을 걷고 있네요. 노을이 질 무렵 아이들은 하나둘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기념비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고 노을빛이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아버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은 잊히지 않을 거예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시간의 죄책과 후회를 모두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스쳤고 기념비 옆에 작은 국화 한 송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 또 하나의 종이약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접은 건지 모르는 종이약이었어요. 그것은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방향을 향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버지.